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명리학에서는 이걸 정확히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운기. 대운이 바뀌기 1, 2년 전 몸과 마음과 환경이 크게 흔들리는 시기. 역술가들은 이 시기를 수백 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얘기가 끌어당김의 법칙과 소름 돋게 겹칩니다. 왜 겹치는지 오늘 끝까지 보시면 두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이 말하는 대운이 오기 직전 징조 7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고 마지막에 이게 왜 끌어당김의 법칙과 완전히 같은 얘기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혼란이 사실 무너짐이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관계가 정리되고 하던 일이 자꾸 꼬이고 예전에 잘 통하던 방법이 갑자기 안 먹히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얘기 딱 여러분 얘기입니다. 첫 번째, 관계가 저절로 정리됩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 매주 만나던 모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하기가 귀찮아지고 전화벨이 울려도 화면만 보다가 꺼지길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미운 감정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만나면 반갑긴 한데 예전처럼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괜히 내가 이상해진 건가? 내가 정없이 사람이 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게 되죠. 명리학에서는 이걸 이렇게 봅니다. 대운이 바뀔 때는 사주 원국이 만나는 외부 환경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나와 맞았던 인연의 결이 다음 대운에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그 인연이 담당했던 역할이 이번 대운에서 끝난 겁니다. 미운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흐름이 바뀐 겁니다. 이유 없이 멀어지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두 번째, 갑자기 모든 게 동시에 꼬입니다. 직장에서 막히고 건강이 흔들리고 돈이 새어나가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서너 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이 시기. 명리학에서는 교운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근데 역술가들은 이걸 벌이 아니라 통과 의례로 봅니다. 오행의 균형이 재배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이던 흐름 자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활동성과 감정 기복이 커지고 수기운이 강해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쉬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몸의 리듬이 흔들리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잠이 달라지고 소화가 달라지고 감정 기복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그것도 교운기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물론 몸의 변화는 병원 확인이 먼저예요. 사주는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기엔 큰 결정을 몰아붙이기보다 수면과 식사와 일정부터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역술가들이 조언합니다. 역술가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낡은 계절이 끝나고 새 계절이 들어서기 직전 반드시 바람이 거세진다. 상담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평탄하게 잘 살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갑자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뭐가 씌인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경우요. 그런데 사주를 짚어보면 정확히 대운이 바뀌는 시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한방에서 좋은 약을 먹으면 오히려 일시적으로 증상이 심해지는 걸 명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잠깐 더 아픈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혼란도 비슷합니다. 낡은 체계를 몸이 밀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명현 현상인 셈입니다. 잠깐 근데 여기서 더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관계도 정리되고 일도 꼬였는데 그럼 최소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라도 버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마저도 안 통합니다. 세 번째 징조가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예전에 통하던 방식이 더 이상 안 통합니다. 늘 하던 대로요.
늘 하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안 풀립니다. 예전 화법, 예전 전략, 예전에 먹히던 방식이 이번엔 벽에 부딪힙니다. 직장에서 늘 쓰던 방식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퇴짜를 맞고, 연애에서도 예전엔 이러면 상대가 좋아했는데 이번엔 안 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보통 더 세게, 더 자주 같은 방법으로 밀어붙이죠. 그럴수록 더 꼬입니다. 명리학적으로 이건 아주 단순합니다. 이전 대운에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던 오행이 다음 생에선 다시 이전 대운에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던 오행이 다음 대운에서는 그 힘을 걷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대운이 나를 밀어주는 기운이었다면 다음 대운은 나를 조율하고 다듬는 기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 안 통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새 대운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합니다. 10층짜리 건물에선 계단으로 충분했는데 50층짜리 건물로 이사가면 계단으로 안 되죠.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안 통하는 방식을 더 세게 밀어붙이고 계신다면 50층 건물 앞에서 계단부터 찾고 계신 걸 수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초기 수백 년간 전쟁의 꽃이었던 기병대가 있었어요. 말 타고 돌격하면 적진이 무너졌던 시대였죠. 그런데 기관총이 등장했고 환경이 완전 바뀝니다. 그런데도 장군들은 익숙한 기병 돌격을 계속 고집했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 통하는 방식을 더 세게 밀어붙이고 계신다면 기관총 앞에서 기병 돌격을 명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사소한 우연이 이상할 정도로 반복됩니다. 어떤 단어, 어떤 주제가 며칠 사이에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우연히 본 영상, 우연히 만난 책, 우연히 나온 대화, 주제가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거 우연인가? 운명인가? 헷갈리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최근 계속 이직이나 창업 얘기가 유독 귀에 꽂힌다면 그건 그냥 관심사가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꾸 인연이나 결혼 얘기가 들린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술가들은 이걸 감이 온다고 표현합니다. 대운이 가까워지면 그 대운이 강조하는 오행과 관련된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길이 간다는 겁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 대운을 앞두고 있으면 이상하게 돈 얘기가 자꾸 들리고, 인연운이 들어오는 대운을 앞두고 있으면 이상하게 사람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걸 우연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정리되고 일이 꼬이고 방식이 안 통하고 이상한 우연까지 겹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5번째 징조를 보시면 다들 무릎을 치실 겁니다. 5번째, 남들의 인정에 예전만큼 목매이지 않는다. 칭찬을 받아도 예전만큼 안 설레이고 SNS 반응에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누가 뭐라 하든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귀찮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스스로 중심이 잡히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전 대운이 남의 평가와 인정을 통해 자리를 잡은 흐름이었다면 다가오는 대운은 내 안의 기준으로 스스로 서는 흐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로고 큰 명품 대신 로고 없는 가방을 선택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스텔스 럭셔리라고도 부르는데 결국 본질은 같아요. 겉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죠. 6째, 버려야 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전엔 불안할 때마다 뭔가를 더 채우려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뺄 것부터 보입니다. 이 관계, 이 습관, 이 물건 정말 필요한가 싶은 질문이 저절로 떠올라요. 자격증 하나 더, 모임 하나 더, 물건 하나 더 채우려던 마음이 이제는 뭘 덜어낼지로 방향이 바뀝니다. 역술가들은 이걸 정리의 계절이라고 불러요. 큰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반드시 비움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릇이 차 있으면 새 물을 담을 수 없듯 다음 대운이 가져올 것을 받으려면 지금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특수부대원이 생존 배낭을 꾸릴 때 있으면 좋은 건 다 빼고 없으면 안 되는 것만 넣는다고 하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하고 있는 일도 똑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무게를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앞에 6가지가 다 벌어지고 나면 이상한 감정 하나가 스며듭니다. 7째, 근거 없는 막연한 확신이 스며든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선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 통장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느낌. 혹시나 현실 감각을 잃은 건가 싶어질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역술가들은 이걸 대운이 가까워졌을 때 가장 확실한 신호로 봅니다. 몸과 마음이 다음 계절의 기운을 먼저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으로서 설명은 안 되지만 사주 명리학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감각을 신뢰해 왔습니다. 깊은 바다를 지나는 잠수함은 창문이 없습니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소나라는 음파 탐지기가 바다 밑 지형을 읽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막연한 확신, 그게 바로 여러분 안의 소나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직관적 판단이 실제로 상당히 정확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일수록 이유는 설명 못해도 감으로 내린 판단이 더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치가 무의식 속에 쌓여 있다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7가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관계가 정리되고 낡은 방식이 무너지고 인정 욕구가 줄고 불필요한 걸 버리고 근거 없는 확신이 온다. 이거 끌어당김의 법칙이랑 사실 완전히 같은 이야기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낡은 신념 체계를 놓아야 새로운 현실이 들어온다. 발산해야 흡수한다. 결핍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좋은 걸 끌어당긴다. 명리학은 이걸 대운과 오행으로 설명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걸 파동과 발산으로 설명합니다. 언어는 다른데 가리키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비우면 채워진다. 놓으면 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 전 동양의 역술가들은 양, 오, 행이라는 언어로 이걸 봤습니다. 서양의 자기개발 이론가들은 파동과 잠재의식이라는 언어로 이걸 봤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습관과 마인드셋이라는 언어로 말합니다. 세 갈래 다 서로 만난 적도 서로 참고한 적도 없는데 결론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성공은 더하기 하나가 빼기다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고 낡은 방식을 버리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걸 걷어낸 사람들이 결국 새로운 흐름을 탔다는 얘기. 역술가도 끌어당김의 이론가도 실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셋이 만난 적도 쓰는 말도 다른데 결론이 똑같다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신뢰가 가지 않으세요? 하나의 이론만 믿으라고 하면 의심이 들지만 완전히 다른 세 갈래에 같은 답이 나온다면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흔들리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텅 빈 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비어있는 시간을 견디는 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끌어당김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돌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형상을 보고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낼 뿐이다. 조각은 더하는 예술이 아니라 깎아내는 예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다음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고 가시죠. 하와이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써온 정화의 문장이 있습니다. 딱 4문장이에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4문장을 오늘 밤 자기 전에 조용히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말해도 좋고 그냥 자기 자신한테 말해도 됩니다. 이 네 문장이 낡은 걸 비우고 새 흐름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어요. 낡은 걸 비워내는 과정은 원래 좀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 어색함을 며칠만 견뎌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버텨온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이 네 문장 지금 댓글에 순서대로 적어보십시오. 댓글을 적는 순간 그게 당신의 교훈기가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꾸준히 덤덤이요. 지금 대운은 당신에게 왔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대운을 견디는 지금이 되십시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책자는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